많은 아랍인들이 전쟁을 두려워서 그 땅을 떠났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의 대부분은 유대인 군인들을 보지도 못하고 떠났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몰살될 거라던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그때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100만 명 이상의 아랍인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땅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삶의 근거지를 버리고 떠난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랍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난 사람들은 아랍 사람뿐만 아니었습니다. 아랍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역시 자기들이 터잡고 살던 아랍인 거주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948년 전쟁 때 7년 전쟁 때는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랍 지역에서 강제 추방된 유대인들의 숫자는 그보다 많은 82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난민들은 대부분 재산을 몰수당하고 빈손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영접하고 정착함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랍국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난 아랍 사람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 아랍 고위 공동체 아랍 하이어 커미티는 팔레스타인 부근의 아랍 국가들의 국경을 봉쇄하고 그들의 입국을 저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난민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떠나간 아랍인들이 동결된 은행 계좌를 열어주고 잃어버린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아랍 세계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전혀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살던 아랍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 땅을 떠났을 때 은행 계좌 다 너희들이 찾아가게 해두고 그들이 살던 땅들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랍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83만 명, 이 사람들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아랍 지도자들은 국제사회 공정을 얻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과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테러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매스컴을 통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독립을 주장하지만 사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요르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독립을 했으며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독립이나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있으며 난민들의 복지 문제라면 넘쳐나는 5.1달러의 극히 일부분만 투자해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돕지 않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심을 풀도록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싸우라고 부추기며 이스라엘과 싸우다 죽는 것을 순교이며 이는 무슬림으로서 최대의 영광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랍인들이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를 독립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전 코란과 하디스에 7세기부터 이미 유대인들을 저주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코란 98장 6절, 코란 5장 51절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와 저주를 코란에 명시해 놓고 있고, 그리고 아랍인들이 이스라엘권에서 저는 20년을 살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설교할 때 들어보면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을 싹 멸망시킬 때 그때 나무와 돌들이 소리 지르면서 오 무슬림이여 내 뒤에 유대인이 숨어 있으니 와서 죽여라 라고 소리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들을 저는 너무나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지만 지금 이슬람 지역에 살다 보면 저는 이란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이란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 이란에 가면은 뭐가 있냐 하면 전광판에 보면 우리가 어제 교통사고 뭐 사망 몇 명 부상 몇 명 이런 거 있죠. 이거 뭐 때문에 있습니까? 운전하면서 조심하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전광판들이 이란에 가면은 도시마다 있습니다. 무슨 전광판이냐면 이스라엘의 멸망까지는 며칠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멸망시키고 말겠다라는 이 국가 지도자의 아주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이란에 가면 대학교 앞에, 대학교 정문에 그것을 밟지하면 들어갈 수 없도록 이스라엘 국기와 미국 국기를 그려놓고 모든 학생들과 손님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건널목에도 이스라엘 국기와 미국 국기를 적어놓고 그려놓고 모두가 그것을 짓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우리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아모스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들을 내가 내 고토에 모으리니 그들은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에 오도록 우리가 팩트를 바로 확인하고 바로 짚고 넘어가면서 매스컴의 이 선동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읽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란 현지에서 20년 동안 이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이만석 대표님, 이 자리 가운데 힘든데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언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내쫓았다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고, 이스라엘이 갑질한다라고 그렇게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이 평화롭게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에게도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땅에 가보기만 하면 아는데, 그 땅에 가보지도 않고 또 팩트체크도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냥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인식, 이런 역사인식 모든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스라엘에서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이 자리 가운데 초청했는데 우리 이진우 선교사님, 이스라엘 현지에 사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소위 요즘에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소위 진영 논리, 진영 논리에 갇혀서 어떤 한편을 대변하고 아니면은 이기고 지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제가 그곳에 살면서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언론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주로 얘기하지 않은 것들, 얘기한 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얘기 안 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얘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을 보시고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도록 제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제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전달할 뿐이고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어느 지역, 세계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 어떤 형태의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전쟁이라든지 갈등이 그것 때문에 그걸 받아야 되는 이런 일반인들, 우리같이 일반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은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똑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것을 통해서 받은 그 많은 손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복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큰 피해 없이, 큰 충돌 없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나름대로 좀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은 좀 몇 가지 좀 다른 어떤 지금까지 일어났던 세계 대전이라든지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을 얘기할 때 대체적으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난제가 있어요. 난제가. 이 난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어떤 어떤 한 측의 주장을 가지고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기 때문에 난제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난제, 첫 번째 난제가 뭐냐면,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난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너무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여러분들 아다시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은 그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그 땅에, 아랍인들이 살아왔던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살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렇게들 알고 있고, 많은 보도 일반 매체는 물론이고 그렇게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저는 제가 개인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라 세상 역사가 인정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불과 한 70여 년 전, 2차 대전 후에 갓 탄생한 신생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약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때 중동에 살던 어떤 한 사람이 그 가나안 땅, 옛날에 가나안 땅이었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아니면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 땅으로 오면서 현재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거라고 지금 역사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약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죠. 로마가 이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거기서 살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전하다가 패배해가지고 다 쫓겨났어요. 대부분이. 그러면서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를 온 세상에 흩어져 가서 살다가 바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한 것이 48년도 얘기예요. 자, 난제가 뭐냐면, 잃어버렸던 그 2000년,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난제예요. 당연히 아랍은 인정은 안 하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벌써 4000년 전부터 이 땅에 살아왔던 내 땅이다. 자, 이게 난제.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을 놓으십니다. 제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두 번째 난제는 뭐냐면, 이것이 형제 간의 갈등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그것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조상이 누구냐면, 물론 당연히 한 분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눠서 두 뿌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 쪽의 계보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 아랍 쪽의 계보는 이스마엘이에요. 이 둘이 형제가 사촌입니다. 사촌. 지금 우리 촌수로 때 계산하면 사촌이에요. 사촌 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 길이 달라지면서 다른 길을 가게 됐죠.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서 지금까지 내려왔고, 그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앙길을 가서 지금 현재 중동이라는 그런 나라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형제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난제입니다. 이것은 그 형제의 입장이 너무 첨예하고, 또 더군다나 이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다시피 종교적인 문제는 이것은 누구도 풀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은 이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보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도 그것을 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만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도록 이 두 가지 난제가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이것은. 자,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본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매체들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을 피해자 측면, 그러니까 피해만
계속 보도를 해오는데 피해도 이스라엘의 피해는 많이 보도를 안 하고 아랍 쪽의 피해만 보도를 많이 해서 당연히 이제 현재 여러 가지 그 불리한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그 피해에 대해서 왜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 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만 제가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자,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나중에 필요하신 이거는 찍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그 지형을 나타내는 그 지도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을 마치 전체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와 가자, 웨스트뱅크 여기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간의 충돌 혹은 이스라엘과 전체 중동과에 관련된 충돌이라고 이렇게 이해들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은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속셈에 의해서 이렇게 소위 확대시켜서 지금 어떤 지원을 이끌려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 중에서 지금 이 팔레스타인은 둘 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현재 가자지구와 이쪽 웨스트뱅크와. 다 모든 충돌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죠? 다. 지금까지 로켓이나 모든 어떤 그런 그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큰 충돌은 이쪽과 하고 이스라엘하고 충돌해서 일어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자하고 이스라엘하고 충돌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치 전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혹은 이스라엘과 전체 중동 간의 전쟁으로 마치 전쟁인 양 이렇게 확대해서 세상에 알리고 또 세상의 언론은 마치 그런 것 같이 이렇게 확대해서 이것을 알리고 있어요. 이게 어떤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사실은 국지적인 그것도 어떤 단체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단체와 이스라엘 나라 간의 어떤 충돌인데 이게 마치 국가 간에 또 어떤 한 국가가 속해 있는 전체 중동과하고 어떤 한 나라와 충돌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런 잘못된 겁니다. 이 가자는 지금까지 모든 충돌은 이스라엘과 가자 간에 일어난 거예요. 가자는 2005년까지는 아까 앞서서 정호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까지는 여기에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주민도 여기에 주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측 간에 수립이 잘 되었고 그럴 때까지는 그런 충돌이 없었죠.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은 2005년도에 이제 평화협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가자에 살던 유대인들이 철수하고 당연히 그 땅의 불수를 지키고 있었던 그들도 다 철수했죠. 그러다가 2007년에 현재 이 웨스트뱅크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과 이 세력이 나눠지게 됐어요. 2007년도에. 그게 아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신 그 하마스라는 그 단체가 나와서 현재 이 웨스트뱅크가 전체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시켜버렸죠. 이 웨스트뱅크의 어떤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어떤 무장 단체를 만들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 가자와 이스라엘 간의 충돌이 마치 전체 중동, 이스라엘과 중동의 대결로 같이 이렇게 확대돼가지고 지금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격하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충돌이 시작된 것은 2007년 그 단체가 들어선 뒤에 대략 2009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한 4차례 정도 크게 충돌이 있었어요. 가장 큰 충돌은 2014년도에 있었던 그때 한 2달 정도 지속이 됐었어요. 이 충돌이.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자료들은 그때 2014년도에 있었던 충돌 때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정리한 것들이에요. 이번에 바로 했었던 자료들은 아직 안 나왔죠. 그러나 대부분 그때하고 동일한 거의 같은 양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민간인 피해예요. 민간인 피해. 민간인 피해가 왜 발생하게 됐고 또 그 이면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한 두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 특히 이제 가자죠. 가자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난제가 있다고 그랬죠. 누가 주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형제 간의 그 충돌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전쟁 상황인데도 아까 정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 전쟁하고는 좀 다르게 대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일반적으로 전쟁은 어떤 한쪽에서 벌어오면 그에 상응한 아니면 그 이상의 화력으로 보복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두 가지 난제 때문에 일반 그런 전쟁하고는 다르게 대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전에 경고를 합니다. 미리. 왜 이런 걸 하게 되냐면 아까 두 가지 난제 중에 형제 간의 이게 갈등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실제 이스라엘 내에는 현재 한 900만 명 정도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는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라 아랍계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은 아랍하고 분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동거하기를 원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한 자기들의 현재는 적이죠. 현재는 적이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랍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양측 간의 갈등을 보실 때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정호진 박사님 말씀하신 정호진 박사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전체 우리 같이 일반 민중들은 그런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들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어떤 특정 세력이 대결을 조정하는 것이지 많은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어떤 대결이라든지 분리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약간 다른 대응을 하는데 무슨 대응을 하냐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기 전에 우선 왜 이런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주로 충돌이 난 데가 가자, 좀 내려주세요. 가자 지역이거든요. 가자 지역은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 해안가에 접해 있는 약 40km 길이는 폭이 한 6km에서 한 8km 정도 내외되는 좁고 긴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이쪽 동쪽에 있는 어떤 산지하고는 달리 웨스트뱅크는 전부 대부분 산지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해변가이기 때문에 몇 미터 내지는 몇십 미터 정도의 아주 평평한 땅입니다. 그냥. 그래서 위에 있는 가자시티, 중심되어 있는 가자시티와 맨 끝에 여기 이집트와 국경과하고 있는 라파라는 이 도시 사이에 중소도시 몇 개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안 청해지대인데 여기가. 그러면 자 군사적으로 자 상대방하고 싸우려면 우리가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은폐 엄폐를 해야 되거든요. 아군을. 자, 이 지역은 그냥 플랫한 아주 평평한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은폐 엄폐를 할 지역이 없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러면 나를 숨기려면 어디다 숨겨들겠어요? 당연히 일반 거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숨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한계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걸 뭐 오르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불가피하게 이들이 무슨 뭐 일반인 거주 지역에 들어가고 싶어서 병원에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형상 은폐, 엄폐를 할 데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